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시스템 코리아 조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유체 압력 손실 평가라는 제목으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먼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데모를 진행한 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부터 시작해서 전기 전장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칼, 그리고 회로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 PCB라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PCB라는 제품은 회로 설계를 위한 제품이고요. 2017 버전부터 새롭게 되고 있는 신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리드웍스라는 3D CAD 소프트웨어에서 작성이 된 3D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설계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뮬레이션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제품에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그리고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작성이 된 3D CAD를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또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컨텐츠들을 또 만들어내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또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들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솔리드웍스 컴포저, 그리고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MBD, 비주얼라이즈들이 그런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파일이라든지 그리고 공용 포맷으로 작성이 된 CAD 파일들,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무료 뷰어죠. eDrawings 그런 뷰어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D CAD 제품인데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 드래프트 사이트라는 그런 제품도 저희들이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크게 4개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알아볼 열 유동 해석을 위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플라스틱 파트,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설계나 혹은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은 유체 유동 및 열 전달 시뮬레이션을 위한 범용 CFD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코어 제품과 그리고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과 H백 모듈이라는 2개의 애드온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어떤 유체 유동 해석에 대한 유동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 장치라든지 그리고 공기 조화 시스템에 대한 해석을 고급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내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D CAD 모델이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해석 모델도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파일 변환의 어떤 문제들, 파일 변환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를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을 또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마법사를 제공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설정을 쉽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마법사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리독스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다른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해 보신 분이라도 쉽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강력한 솔브와 메싱 기술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리 치수라든지 유동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설계 관련된 최적화를 수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유동 해석 결과를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인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으로 내보내기를 해서 이 유동 해석 결과를 하중 조건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구조 해석을 통해서 그 유체에 의한 하중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어떤 변이라든지 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계산이 된 해석 결과를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 내지는 솔리독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뭐 협력업체 담당자들과 해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드로인지를 이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제품 개발 프로세스, 제품 설계 프로세스에 도입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3D CAD와 CFD 통합 환경을 이용을 해서 제품 개발이나 제품 설계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 제품 개발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상 환경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 기간 또한 단축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가상 환경에서 다양하게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 기간 또한 단축을 시킬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또 제품 개발 비용도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제품의 제작 횟수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검증을 위한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품 개발 비용도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설계 관련해서 또 최적화를 수행을 해서 어떤 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직접 실행을 시켜서 데모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진행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 유체 압력 손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주제였었는데요. 그래서 데모 전에 먼저 압력 손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파이프 시스템, 배관 시스템에 이제 압력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압력 손실은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압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의 표면과 그리고 또 유체 사이에 어떤 마찰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압력 손실이 되겠고요. 이제 이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은 주로 이제 직선 형태의
파이프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직선 형태의 파이프 내에서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은 우리가 쉽게 어떤 간단한 수식, 그리고 이론적인 간단한 이론들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수식처럼 델타 P, 즉 압력 손실이죠. 압력 손실은 마찰 계수와 그리고 관의 길이, 직경, 그리고 유체의 밀도, 그리고 속도들의 함수로 우리가 정의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관의 길이라든지 직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은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보다는 바로 이제 이 파이프 내에 추가가 되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 피처들에 의한 압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관이라든지 T자관, 그리고 밸브, 코크, 뭐 스로틀 이런 것들이 이제 배관 시스템에 이제 장착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압력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 손실을 우리가 이제 배관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측정을 할 때 이 두 가지 다를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과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밸브나 코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압력 손실 이 두 개를 다 같이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 배관 시스템에 필요한 어떤 압력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 계산된 압력값을 이용을 해서 전체 파이프 시스템에 시스템을 우리가 작동시키기 위한 어떤 펌프의 용량을 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필요한 어떤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오늘 평가를 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 파이프 피처에 의한 압력 손실은 우리가 이제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실험들이 굉장히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또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고 압력 손실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데모에서는 이런 것들 이제 평가하는 과정들을 제가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사용할 데모 모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모 모델은 밸브고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밸브는 볼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파란색 핸들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 핸들 각도에 따라서 이 볼 밸브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볼 밸브에 의해서 유체가 많이 통과가 되기도 하고 적게 통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체는 기본 유체는 물을 사용을 할 거고요. 유입구 쪽에 1m/s로 물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출구 쪽은 압력이 1기압, 대기압 상태로 유출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이 그냥 밸브만 있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고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관찰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좀 앞쪽 밸브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 뒤쪽 파이프가 좀 긴 모델로 변경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압력 손실을 평가를 할 건데요. 이 압력 손실이라는 것은 전체 압력 손실에서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을 뺀 값이 되겠죠. 이제 저 전체 압력 손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찰에 의한 손실 그리고 그다음 뭐 밸브라든지 코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 이 두 개를 합친 게 전체 압력 손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전체 압력 손실을 구하고 거기에서 마찰 손실을 빼면 밸브에 의한 압력 손실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핸들 각도별로 우리가 이제 압력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변화하는지 어떤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0도, 5도,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55도 이렇게 8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을 해보고 압력 손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모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품 소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내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인 형태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애드인은 여기 가시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애드인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내에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메뉴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사용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이 이제 솔리드웍스 피처가 변경이 되게 되면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해석 모델도 바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솔리드웍스 보시면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과 또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프로젝트가 서로 연관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밸브에 대해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그 전에 한번 모델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이제 볼 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볼 밸브의 각도에 따라서 유체가 지나가는 그런 이제 영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0도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5도 그리고 20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각도가 변경되면서 형상도 안에 형상도 같이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체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이 각도에 따라서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통로가 좁아지면 유체가 이제 좀 지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면 압력 손실도 그만큼 이제 많아질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이 볼 밸브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유동 해석 타입 중에 외부 해석이냐 내부 해석이냐 이런 것들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 유체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면 그건 이제 내부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외부 해석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날개 같은 게 날개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는 게 이제 외부 해석이 되겠습니다. 물체 내부가 아니라 물체 외부의 유동장에 관심이 많을 때는 이제 외부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밸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밸브 내부, 파이프 내부로 유체가 지나가는 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내부 해석으로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모델이 완전히 이제 밀폐가 돼야 되는데요. 밀폐가 원래는 이제 이게 원래 제품은 여기 이제 뚫려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밀폐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여기에 원래는 없었던 원래 상태는 이 상태이겠죠. 여기 이제 막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밀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밀폐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이제 밀폐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툴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사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체의 최적이라든지
그리고 고체 최적 그런 것들을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체 영역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주는데요. 자, 지금 이 영역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바로 이제 유체가 채워져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문에 제품의 형상이 아닌 그 안에 내부에 채워져 있는 유체의 형상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체 영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그런 작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유체 영역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유체 영역은 우리가 별도의 파트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밀폐가 되지 않으면 이런 유체 영역이 표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체의 최적도 0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0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면 밀폐가 안 된 거니까 모델을 다시 좀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른 설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마법사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법사를 이용을 하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정들을 단계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설정, 앞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설정 중에 사용할 설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설정을 그대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위계도 굉장히 다양한 단위계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단위계에서 또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대로 어떤 파라미터의 단위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 해석이냐 외부 해석이냐, 아까 우리 내부 해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도를 포함을 시킬 거냐, 복사 해석, 그 다음에 시간 의존 해석을 할 거냐, 중력, 회전을 고려를 할 거냐, 이런 것들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유체에 대해서 재질을 정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유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 액체, 그리고 뭐 증기까지 해서 다양한 그런 재질들을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액체 중에 물로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 조건, 우리가 이제 벽 조건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유체하고 닿고 있는 이런 면들이 이제 다 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벽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벽 조건은 기본 조건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열이고, 그리고 거칠기는 없는, 거칠기 값이 0인 그런 이제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할 건데요.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계 조건이 입력이 되지 않는 모든 면은 벽 조건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벽 조건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을 하나하나씩 다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정의를 하실 수 있겠고요. 초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초기 조건을 잘 정의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 반복 계산을 할 때 해가 좀 더 빨리 수렴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되는 수렴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값으로 이제 초기 조건을 입력을 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박스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산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체 영역에 딱 맞게끔 지금 이 계산 영역이 측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 영역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게 그 정의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유체가 없는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쓸데없이 계산 영역을 우리가 거기 그 부분까지 확장을 해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계산을 정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2D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조건을 준다든지 아니면 2D 계산을 수행을 하려면 여기에서 어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경계 조건 입력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경계 조건을 좀 쉽게 입력을 하기 위해서 단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미리 정의를 해 놓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이 유입구가 되겠고요. 이제 이 뒷부분이 그 유출구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입구 속도는 1m/s로 유체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유출구 쪽은 대기압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 이제 우리가 정의가 이제 다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은 이제 꼴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꼴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반복 계산을 할 때 해가 수렴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꼴을 설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그런 이제 파라미터를 꼴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넷 쪽하고 아웃넷 쪽 이 압력을 이용해서 압력 차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 압력 차를 각 그 유출구와 유입구가 유출구의 어떤 압력을 우리가 이제 꼴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압력 손실 값을 구하기 위해서 수식을 이용한 꼴을 설정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이용할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유체의 밀도를 또 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수식을 이용을 해서 꼴을 설정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이제 압력은 압력 손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입구하고 유출구의 압력 차가 압력 손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을 해놓은 꼴들을 이용을 해서 수식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압력 빼기, 유입구에서 압력 빼기, 유출구에서 압력 그것을 나누기를 해서 아까 그 수식을 보시면 유체의 밀도에다가 속도의 제곱을 곱하고 2로 나눈 값, 그 값을 하시게 되면 이 전체의 압력 손실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수식을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꼴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렴이 되는지 판단하기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계산이 완료된 후에 거기에서 값을 정량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꼴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부분은 우리 이제 메시 설정 부분이 되겠는데 소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메시 생성을 위한 자동 타입과 그리고 이제 수동 타입을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보시면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수동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 메쉬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세분화의 레벨, 세분화 영역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자동으로 하시게 되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어떤 저런 설정 값들을 미리 정의를 하고 그 설정대로 자동으로 설정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레벨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이제 단계가 높아지면 메쉬의 수가 많아지고요. 또 어떤 수렴의 조건들이 조금 더 계속 엄격해지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최소 갭 크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최소 갭 크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이 거리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0.2mm 정도 되는데 0.02m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메쉬의 크기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묘사가 될 거고요. 또 저 영역에 있는 유동들도 또 계산이 정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갭의 최소의 갭 크기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정들을 쉽게 정의하고 또 쉽게 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보시면 CPU하고 그리고 실행할 컴퓨터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코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시스템에 장착이 되어 있는 모든 코어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든지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 없고요. 시스템에 장착이 되어 있는 멀티코어 수만큼 활용을 해서 계산을 빠르게 진행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도메인 내에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도 또 계산을 수행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는 또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솔리드웍스하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설치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계산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계산하시게 되면 이제 계산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계산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유체의 속도와 그리고 이제 속도 벡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된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밸브 때문에 이 유체들이 여기 이제 유체의 속도가 이 부분에서 이제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서큘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압력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압력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유입구와 그 다음에 이제 유출구에서 압력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압력값들을 이용을 해서 압력 손실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그 계산을 꼴로 이퀘이션 꼴로 우리가 이렇게 그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 값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시스템에서 어떤 그 압력 손실을 빠르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압력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압력 손실 값을 보시게 되면
약 그 25m 정도의 압력 손실이, 손실이 이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각도가 40도인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25m라는 이 압력 손실은 이 그 전체 압력 손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앞에서 그 데모 모델에 설명드렸지만 이 밸브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압력 손실이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이제 전체 압력 손실에서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을 빼주면 밸브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압력 손실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각도가 40도가 아닌 0도인 상태에서 우리가 유동 해석을 해서 압력 손실을 계산을 해보면 그게 이제 마찰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압력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압력 손실 값을 봤더니 0.4m 정도의 압력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밸브 40도 우리가 각도를 갖는 그 밸브 상태에서는 압력 손실이 25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는 0도일 때는, 그러니까 밸브 이 각도가 없는 완전히 그냥 하나의 직선 파이프 형태인 이런 때는 압력 손실 값이 0.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밸브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압력 손실은 25에서 0.4를 뺀 얼마죠? 24.6 정도가 압력 손실이 그 밸브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압력 손실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밸브가 어떤 각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압력 손실 값이 이제 계속 변화가 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그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압력 손실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패턴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있는 이 영도를 용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작성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 정의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괄실행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실행을 시키고 계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다음 프로젝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내가 계산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일괄 실행을 진행을 하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고 종료가 되게 되면 다음 또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편리하게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 이제 계산을 쭉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도일 때, 5도일 때, 10도일 때, 20도일 때, 30도일 때, 40도, 그리고 50도, 55도까지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쭉 이제 계산 결과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지금 이제 이 경우 50도일 때는 119m 정도, 120m 정도의 압력 손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하나의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들 각도를 0도에서 55도까지, 그리고 전체 압력 손실을 또 이제 각각 각도별로 또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찰 손실 같은 경우에는 0도일 때 발생하는
그런 이제 손실이니까 0.413으로 아까 이제 동일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압력 손실 값은 전체 압력 손실에서 마찰 압력 손실을 뺀 거니까 0도일 땐 0이고, 그 다음에 30도일 때는 7.58, 40도일 때는 25,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밸브의 각도에 따른 압력 손실을 각각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각도별로 압력 손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30도일 때까지는 이제 그 변화량이 굉장히 미미하다가 이제 30도에서 40도 이 영역에서 갑자기 압력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임계 영역이라고, 임계 구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밸브에서 이제 그 이런 유량들을 조절을 할 때 이제 이 영역은 좀 이제 뭐 피해서 그 유량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더 많은 적은 각도로 좀 더 많은 유량을 차단을 시키고 싶다. 이제 뭐 적은 각도 좀 더 적은 유량으로 뭐 제어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뭐 활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제 데모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파이프 시스템에서 어떤 이제 밸브나 이런 코크, 그리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착이 되는 장치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압력 손실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배관 시스템, 파이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개발을 하실 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실험이라든지 시제품을 만들어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평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일 겁니다. 근데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런 압력 손실 값들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런 압력 손실 값들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연락처고요.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전화번호, 직통전화번호 여기다 이제 남겨놨으니까 솔리독스 제품 관련된 내용,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 관련된 내용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조윤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